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묵입니다. K 유튜브 월드에서 사상 최장의 해외 영화 연예 컨텐츠가 본의 아니게 되어버린 여러분의 인싸템 주간 규묵회,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다들 눈 뜨시고요. 아직까지 이불 밖으로 나가지들 마시고 한 주간의 모든 소식들 정리 들어갑니다. 꼬꼬! 셀레나 고메즈가 여러 팬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여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이 뭐냐? 저스틴 비버의 아내 헤일리 비버가 얼마 전에 틱톡에 Get Ready With Me라는 동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간단한 메이크업 영상이었는데요. 자기가 쓰는 물건들 소개하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셀리나가 자기가 스킨케어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는데요. 이걸 본 헤일리의 팬들이 굳이 지금? 이런 표정으로 화장 지우고 스킨케어 하는 영상을? 자기 피부 좋다 이건가? 타이밍이 수상하네. 약간 표정이 어이가 없다는 듯한 느낌 아니냐? 노골적이네 등등의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셀리나는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정신건강 케어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야. 얘들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고 악의는 없었어. 곧 지울게 라고 반응 후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셀리나는 헤일리의 남편 저스틴 비버의 전 연인이었고, 저스틴과 셀리나는 2011년부터 사귀기 시작. 띄었다 붙였다 띠부띠부한 상황을 거듭하다 2018년 완전히 깨졌으며,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8년 9월 저스틴은 뉴욕 법원에서 헤일리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헤일리와 셀리나 팬 사이에 불화가 생겨버렸죠. 마블 인생 역전의 주인공 샹치의 시무 리우가 얼마 전 미국 피플즈에 등장, 그동안 밝힌 적 없던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시무는 4살까지 중국에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데요. 갑자기 부모님이 캐나다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조부모님과 지낼 때야말로 편안하고 안전했으며, 그때 살던 집이야말로 자신을 감싸주는 가정이라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캐나다로 가서 엄청 깐깐한 부모님 밑에서 살려니 여간 죽을 맛이었다는데요. 시무의 부모님은 시무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성적이 떨어지면 그날은 거의 죽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부모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2016년 김신의 편의점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라죠. 그제서야 본인도 부모님에게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저도 어느덧 그런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에서는 아빠를 그렇게 패고 말이죠. 마블의 로키, 톰 히들스턴이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로키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해서 화제입니다. 드라마 로키에서 로키는 How about you? You're a prince. Must have been would-be princesses, or perhaps another prince. A bit of both. 이렇게 스스로가 바이섹슈얼임을 밝혔는데요. 톰은 이번 인터뷰에서 로키가 바이섹슈얼이라고 커밍아웃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모두에게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키가 커밍아웃하는 에피소드가 공개됐을 당시 프로그램의 디렉터 케이트 헤로는 이건 로키 자신 그리고 저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함부를 내딛었지만 이걸 MCU의 정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밝힌 바 있었죠. 스칼렛 위치 엘리자베스 올슨이 과거 마블과의 계약이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이 자신을 올가매자 일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마블과의 계약 때문에 다른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여럿 놓쳤었다죠. 처음엔 이런 사실이 무척 힘들었는데 점점 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MCU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다는 엘리자베스는 앞으로도 마블로부터 오퍼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엔 마블 영화에 대한 비판에 자기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인디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나. 세트 디자이너, 코스튬 디자이너, 카메라 오퍼레이터 등등 인류들이 많은데 작품에 대한 비판이 상도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이탈시킬지도 모른다. 마블 작품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우수한 스태프들이 모인다.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떠나버릴 것이 걱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작년 9월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남친 샘과의 약혼 후 올해 4월에 셋째 임신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브리트니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려 팬들과 슬픔을 나눴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가정을 확대시키는 도전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카니에 현예의 새로운 여친인 체이니 존스. 현지에선 카니에가 전처 킴과 닮은 여친과 사귀고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체이니가 지난주 어떤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로 올렸는데요. 글쎄, 많은 팬들이 그녀의 손목을 본 순간 놀라고 말았죠. 거기엔 무려 카니에의 법적인 이름, 예의 타투가 뜻! 카니의 출생명은 카니에 오말리 웨스트로 알려져 있지만 작년 8월 이름을 예로 개명하기 위해 LA 법원에 법적인 문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고, 2018년엔 카니가 트위터로 밝히길 내가 카니 웨스트라고 알려져 있지만 난 예야 라고 트윗. 2018년 6월에 발매한 앨범 타이틀도 예였죠. 얼마 전 카니는 체이니와의 도쿄 여행을 위해 3살 난 아들의 생일 파티엔 불참했다는데요. 이후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체이니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예능 카다시안 패밀리에서 켄달 제너가 엄마 크리스 앞에서 오일을 써는 장면이 화제죠. 보시면 압니다. I'm not professional whatsoever. 의안이 오일을 저렇게 쏜다고? 요리 더럽게 못하는구만. 이라며 난리가 나자 켄달도 비참하구만. 요렇게 리트윗을 했네요. 뭐 어떻습니까? 켄달 제너인데요. 자기 손가락만 안 썰면 그만이죠. 얼마 전 머신건 켈리와 약혼한 메간 폭스. 5월 15일에 메간은 인스타로 반짝반짝 타이트한 블루 점프수트를 입은 사진과 자신의 스타일리스트에게 보낸 이 비싼 옷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요청한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전혀 영문을 모르겠네요. 2,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인기 유튜버 로건 폴이 복싱 5체급을 제패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법정 배틀에 들어갑니다. 로건 폴은 작년 6월 6일 메이웨더와 플로리다 하드락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가졌었는데요. 심판 판정이 아닌 KO 또는 레퍼리의 판단에 의해 TKO만으로 승패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 라운드까지 가긴 했지만 결과는 무승부였죠. 아무튼 로건 폴은 이 경기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파이트 머니를 손에 넣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미 시합으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로건 폴은 주최 측인 메이웨더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파이트 머니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몇 번이나 메이웨더 측에 요청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젠 한계에 직면했기에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젠 두 명이 사각의 링이 아닌 사각의 법정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DC 물맨 제이슨 모모아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그 사진은 바로 요겁니다. 짠! 이곳은 바로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교황 관저인 사도 궁전 안에 있는 곳인데요. 플래시가 작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이곳에선 촬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에 직면한 제이슨은 사과 동영상을 올렸죠. If you ever thought that I disrespected your culture, it wasn't my intention. I came here when I was 19, 20 to really experience, now that I can, I, gave a wonderful donation to bring my friends and crew because I only had a couple days off to go experience these places, and then I found people really wanted to take pictures with me, which is very odd. The Church of the Vatican, looking at all this splendor, and they want to take pictures of me, which I don't get, but regardless, I did. 라며 사진을 찍었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의 딸 레니 클룸이 엄마의 수십 년 전 드레스를 입은 게 화제가 됐죠. 작년 독일판 보그제 1, 2월호에서는 엄마와 커버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레니가 입은 이 드레스는 약 24년 전인 1998년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 HBO의 이벤트에서 엄마 하이디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하이디도 이렇게 하트 뿅뿅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어서 조아엠의 재판 리포트 총정리를 진행합니다만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릴 것은 재판이라는 게 한쪽에서 증거가 제출되고 반대 신문도 있고 어떤 순서라는 게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지난주엔 김효캐는 조를 두둔하는구만 이런 댓글이 우수수 달렸고 지난주엔 또 김효캐는 M을 지지하는구만 이런 댓글들이 호롤롤로 달렸습니다. 이렇다면 전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이슈를 조명하면서 첫 이혼 재판 이후 영국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내용을 조명하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혼 재판의 판결문을 읽고 다양한 각도로 편견 없이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재판의 증거들은 이미 대부분 영국 재판 때 제출되어 온 것들입니다. 어느덧 100편이 넘는 주간 김효캐에서 갈피갈피 촘촘히 대부분 다뤄드린 바가 있었죠. 심지어 영국 재판 때는요. 유명 언론들마저 편을 나눠 마치 싸우듯이 기사를 쏟아냈던 때에도 이들의 이해관계를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설명드리면서 제가 왜 중립성을 지키려 하는지 왜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인지를 말씀드려왔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재판에서 오열했던 M의 얼굴 필터가 스냅챗에 등장했습니다. 스냅챗은 이 필터가 M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 필터는 6개월 전부터 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필터는 이미 13억 건 이상 다운이 되어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대충 여론을 아실 수 있겠죠. 이 재판에 대해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입을 열었습니다. 크리스만이 아니라 슬슬 셀럽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는 중이죠. 영국 런던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스는 자긴 모든 여성들을 믿지만 M은 아니다. 침대에 그걸 해버린 건 제정신이 아닌 거다. 이게 무슨 일이냐. 둘은 그 이후에 거기서 뭔가를 했다. 나도 미친 상대를 몇 명 만나봤지만 이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진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들은 사랑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더티 댄싱으로 알려진 배우 제니퍼 그레이도 한마디 했죠. 제니퍼는 1980년대에 조와 9개월 동안 약혼한 사이입니다. 5월 12일 드류 베리모어 쇼에 출연한 제니퍼는 1989년 조는 진짜 아름다웠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배우 매튜 브로데릭과 약혼했었는데
그와 헤어진 직후 조와 만나 2주 만에 약혼을 했다. 이게 전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날 나쁜 상황으로부터 구해주셨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에 쓴 일기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는 배려가 있고 경의를 갖고 나를 대해준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가 일을 하러 가면서 호텔방에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놓고 갔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와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인 스티븐 도이터스의 아내 지나 도이터스도 조를 두둔했습니다. 지나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M은 마치 드라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 M이 자기에게 남편과 싸운 적이 있냐고 물었고 그래서 언쟁 정도는 가끔 한다 그랬더니 아니 지나 진짜 싸운 말이야 라고 되물었다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M의 마음속의 싸움은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보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불꽃이 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혼 때도 상당히 큰 요구를 한 것 같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나의 남편 스티븐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려울 무렵 두 사람의 중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스티븐이 M을 개인주의적인 쇼포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쇼포니는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5월 16일 월요일에 열린 재판부터 3일간 M이 증인석에 앉아 조의 변호인들로부터 반대 신문을 받았습니다. 주로 질문을 했던 건 조의 변호사 카밀 바스케스였고요. M은 이 자리에서 조와의 이러한 상황들이 자기 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밝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와중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힘을 쏟았기에 아쿠아맨이라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조에게 접근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타격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제 경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쿠아맨 출연료가 100만 달러였고 흥행 수입에 따른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3년 개봉 예정인 아쿠아맨2에서 M의 출연 시간이 불과 10분 정도 된다고 보도되고 있죠. 이에 M은 새로운 대본을 받았는데 이 대본에서는 액션 장면, 이를테면 메라와 다른 캐릭터가 싸우는 장면이 대거 삭제되어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가 나오는 장면이 많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M의 출연 분량 대폭 삭제 기사가 진실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조 측의 변호인단은 M에게 침대에 그것을 남긴 사람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M은 침대에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그날 친구와 코첼라 페스티벌에 가려고 짐을 싸는 동안 두 마리의 개가 침대 위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댕댕이 중에 한 녀석이 조가 갖고 있는 뿅뿅초를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그 이후 계속 속이 안 좋았다며 그게 댕댕이가 한 짓임을 암시하는 듯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스스로 그런 장난을 한 거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게 재밌을 것 같지 않고요. 그때 장난을 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30살 생일날 난 두려웠습니다. 절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선 싸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가 그걸 찾으러 일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며 조의 증언 자체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5월 16일의 신문 내용입니다. M은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혔죠. 자신이 일론과 처음으로 만난 건 2013년 영화 마체테 킬스의 촬영 현장이었는데 M이 먼저 접근했지만 본인은 이미 조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일론과 사귀지는 않았고 2016년에 이혼 이후부터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맥갈라에 혼자 참가했었는데 근처에 일론이 서 있었고 일론은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는데 이날 이후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고 하죠. M과 일론은 2016년에 사귀기 시작했고 2017년 여름에 헤어졌습니다. M은 이번 재판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론 측은 대리인을 통해 거부했습니다. M이 반대 신문을 받은 지 3일째 M의 대리인이 미국 피플지에 성명을 냅니다. 변호인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당신 편에 있을 때는 사실을 주장하라. 사실이 당신 곁에 없을 때는 법정에 연단을 쳐라. 그런데 오늘 조의 변호인들은 연단이 아닌 피해자를 칠 것 같다 라며 조가 계속 M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재판의 내용이 절망적일 것이 두렵습니다. 조 측엔 압도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쪽 변호인들은 재판의 주요 쟁점을 피할 겁니다. M이나 다른 여성들에게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는 점 말이죠. 이렇게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관리 홍보 전문가인 주다 앵겔마이어가 인사이더지로 의견을 밝힙니다. 전문가로서는 이 재판 자체가 조의 커리어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는 영화계에서 지워버리기엔 너무나 귀중한 스타이다. 그러나 만약 헐리우드에서 조가 부활해도 가족용 작품엔 나오지 못할 것이며 독립영화, 나쁜 사람, 범죄자, 마피아 같은 역할들이 들어올 것이다. 심지어 이 재판에서 그가 져도 경력 부활은 불가능하지 않다 라고 자기 견해를 말했습니다.
재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는 거의 한 번도 M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의 변호인 카밀 바스케스 변호사가 증인석에 앉은 M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는 이 재판 동안 한 번도 당신을 안 봤죠? 그랬더니 M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 이어서 카밀은 그가 당신을 안 보는 이유를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라면서 2016년 7월에 벌어진 두 사람의 말다툼을 담은 영상이 법정에 나옵니다. M이 이 영상에서 조를 껴안고 싶다고 말하자 조는 지금 한 말을 다 생각해봐.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다시는 내 눈을 안 보겠지 라고 대답합니다. 카밀 바스케스는 M에게 제임스 프랑코와의 관계도 추궁합니다. 조와 이혼을 신청하기 전날 왜 M이 제임스를 자택에 끌어들였냐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한 대화는 이렇습니다. 2016년 5월 22일 당신이 살고 있던 펜트하우스 열쇠를 바꿨나요?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6년 5월 22일에 제임스 프랑코를 집으로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제임스가 언제 집에 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나게 해드리죠. 그러면서 제임스로 여겨지는 남성이 M의 자택을 방문해서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기록된 CCTV 영상을 틉니다. 이것은 2016년 5월 22일 당신과 프랑코 씨가 틀림없네요. 당신은 그를 집에 초대했군요. 전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바로 전날인 5월 21일에 조가 집을 비웠다는 건 아시죠? 당시 그의 스케줄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5월 27일 조에게 접근 금지령을 내렸을 때에도 그가 집을 비울 걸 알았을 겁니다. 여기까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M이 조와 살던 집, 참고로 조가 소유한 집이었죠. 이곳의 열쇠를 M이 바꾸려 했다는 점. 둘째, M이 조에게 접근 금지령을 내린 게 M이 제임스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저질렀을 가능성이 부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조의 90년대 연인인 엘렌 버킨이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은 2019년 사전 녹음본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조는 항상 대부분 취해 있었고 와인병을 던진 적도 있었다. 지배적인 관계를 원하는 질투심이 심한 남자여서 매일 어디로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어젯밤은 뭘 했는지 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진짜 이 재판을 보다 보면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래서 뉴욕대 졸업식에 연설하러 가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상큼한 모습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쾌와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묘쾌단 멤버십과 김효쾌의 실용적이고 귀여운 굿즈 구입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쾌 K였습니다.